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경리입니다. 추석 앞두고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논평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추석 인사, 두 번째는 어제 있었던 경주 지진 관련입니다.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왔습니다. 그러나 비상한 경제 상황으로 국민의 마음은 스산하기만 합니다. 북핵의 불안감이 가시기도 전에 경주에서는 역대 최고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귀한 길을 떠나는 국민도, 생업의 귀향을 포기한 국민들도, 자식과 가족을 기다리는 고향의 국민들도 추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불통과 정책 실패, 무능에 국민의 삶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깊이 되새기며 불통의 국정 운영을 벗어나고 국민께 한층 다가가서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해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백남기 농민가족, 가습기 피해자와 가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해운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와 가족들이 추석을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 되새기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국민의 삶보다 큰 가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본령이 민생임을 되새기며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 국민이 가족의 정을 느끼는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 경주 지진 관련입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1, 5.8의 지진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더욱 불안에 빠뜨렸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발족한 것이 국민안전처입니다. 그러나 이번 지진에 대한 대처를 보면 재난 시스템은 별로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여기 빼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추가 피해나 불안이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동해안 지역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대입니다. 경주 부근의 월성, 신월성 원전이 아무리 규모 6.5와 규모 7.0 수준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철저히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실해졌습니다. 최근 지진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로 국민의 희생이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지진 재해에 대비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출신의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먼저 추석을 앞두고 북핵 문제나 또 지진, 또 어려운 환경 등 여러 가지 어렵지만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러한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열정페이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관심 속에
노인 열정페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학교 야간 당직 기사분들은 노인 열정페이의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100만 원 안팎의 어려운 월급을 받으면서도 연간 6,00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또 이번 추석처럼 연휴에는 말 그대로 긴 데는 6박 7일 정도 혼자서 근무하는 말 그대로 비인간적인 그러한 근무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일들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눠드린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오늘 함께 나와주신 학교 당직 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남곡초등학교에서 야간 당직으로 근무하는 75세 오한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은명자입니다. 교육공직본부 서울지부 윤영금입니다. 창구초등학교 야간 당직 서울입니다. 저는 금방 초등학교에 금방 생각이 나지 않네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만 광규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현재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야간 당직 국가분과장을 맡고 계시는 오한성 선생님께서 야간 당직 기사분들의 근무 환경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 서는 자리라서 떨려서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떨려서 말을 못할 것 같은데 그나마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근무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데요. 하루 평일엔 16시간 체류 중에서 실제 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나머지 11.5시간은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휴게 시간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일요일은 24시간인데 6시간만 근무입니다. 실근로시간이. 나머지 18시간은 휴게고. 이것이 왜 이렇게 맺느냐면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를 편히 해주기 위해서 18시간 쉬어라, 11.5시간 쉬어라 이게 아니고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오늘 저녁 때 출근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20일 날 출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 용역해서 그 일주일 동안 너 밥 어떻게 먹냐 한 번도 물어주시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비인간적인 사회에서 저희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로시간 문제가 여러 번 이제 노동부에서도 논의가 돼 있었고 교육청에서도 논의가 돼 있었는데 지금 노동부에서 안내하는 시간이 월 27일도안도 감단 승인이라 하면 뭐냐면 근로기준법 63조 3항입니다. 너희들은 편하기 때문에 근로적용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거기 그렇다 하더라도 200시간은 줘야 한다. 노동부의 공부시간이. 근데 이것이 교육청에 내려와서는 193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7시간 줄어들었는데 여기까지도 또 할아버지인데 학교하고 용역회사하고 계약할 때는 실근로시간이 169시간입니다. 169시간. 이것도 또 좋아요. 우리하고 용역회사하고 근로계약 맺을 때는 150시간이에요. 150시간. 150시간이면 30으로 따지면 한 4.9시간, 5시간밖에 안 되는 이런 근로시간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근로기준법 63조 3항 이것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장 이걸 무기로 삼는 거예요. 이걸 무기로 삼아서 너희 휴게시간 안 줘도 좋아.
마음대로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노동청에다 항의해봤습니다. 권익위원회도 항의해보고, 그러니까 노동청에서는 대답이 어떻게 되냐면은 너희들은 육체노동만 집중하고 정신노동은 제외하게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비근무가 육체노동, 정신노동이 분리한 근무지 육체노동만 근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우리가 의원님한테 호소하고 그러는데 이 법을 좀 고쳐달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인데요. 최저임금이 이게 임금 재정일자가 언제인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최저임금 위반하고 있어요. 최저임금도 안 줘. 최저임금 시행일도 안 줘. 그게 막 얼른 가서 10몇 년 동안 안 고쳐줘요. 맨날 고치래도 너 개인적으로 가서 고쳐달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저런 문제를 종합해가지고 표준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달라. 그 제도로 만들어달라. 몇 번 관계기관에 얘기해도 안 들어줘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근로계약은 용역회사가 하는데 용역회사가 다 만들어 놓고 쓰라는데 도장만 찍어 읽어주지도 않고 썼는 것도 그걸 끝나요. 그 도장 안 찍으면 채용이 안 되니까 어차피 도장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이런 부탁인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관심 기울여 주시고 힘써서 꼭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서울시내에도 1,300명이고 전국구 뭐 2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거 말 못하고 좀 판단력이 떨어지고 인지력이 능력이 떨어졌다 해서 이렇게 노인들 학대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평균 연령 70세인 학교 야간당직 기사는 연간 6천 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근무, 유급 휴일도 없고 명절에는 6박 7일 연속 근무를 하면서도 월급은 불과 100만 원 수준이 최악의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미 많은 언론에 보도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온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다. 하지만 교육당국과 정부의 대책으로 인해 올해 추석에도 역시 일주일씩 연속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2016년 대한민국의 학교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에 호소한다. 교육당국은 학교 야간당직 기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2인 근무 교도체를 실시하고 주 일주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과 명절을 포함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라.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일선 학교에 안내 공문 한 장 보내는 단순한 권고 형식의 비인간적 근무 형태는 절대 개선될 수 없다. 교육당국은 휴일 대책 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대책을 포함한 개선 지침을 즉각 수립하고 또한 201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공공부문 간접 고용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 노인 단가로 인건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고용노동부에 요구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따르면 일일 12시간 이내 근무인 경우나 다음날 온전한 휴일이 보장되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인 경우에만 감시 단속적 업무로 승인해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학교 야간 당직 기사는 승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감시 단속적 업무로 승인해왔다. 잘못된 감시 단속적 업무 승인 사례를 전면 재조사하고 야간 당직 기사에도 유급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철저히 근로감독권을 실시하라. 또한 야간 당직 기사 근무 실태 개선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63조는 감시 단속적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규정 적용이 예외로 정하고 있다. 이는 학교 야간 당직 기사의 유급휴일도 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학교 야간 당직을 포함한 경비 노동자 등 소위 감시 단속적 노동자들도 최소한 휴일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률 개정을 마련하라. 2016년 9월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공직본부. 예, 기자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예,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 민속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때나마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야간 당직 기사분들은 손주들의 재롱을 보는 건 둘째치고 1시간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최저 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열악한 근무 환경, 또 휴일도 보장받지 못한 최악의 근무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것처럼 2년 전에 국립권익위원회가 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자분들의 관심이 이런 환경을 개선시키게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9월 13일 원내대변인 현안도 기원했습니다. 먼저 배제할 수 없는 위험, 지진,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되었습니다. 역대 최강의 지진이 우리나라를 다시 하겠습니다. 역대 최강의 지진이 우리나라를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진은 배제할 수 없는 위험이 됐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느리고 구멍나고 미숙했습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습니다. 접속자 폭주를 예상 못했다는 별명은 3살 어린아이도 비웃을 일입니다. 재난문자는 10분 이상 늦게 발송됐고 이마저도 날짜가 틀린 채 보내졌습니다. 뒷북, 오타문자와 늑장 대응에 국민들 복장만 터졌습니다. 국민안전처가 아닌 국민재난처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부서 명칭에 맞게 지진, 폭염, 그리고 다가올 태풍 등 국민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랍니다. 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번 지진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인 양산 단층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를 또 짓기로 했습니다. 다중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도 없었습니다. 설마 별일 있겠어? 라는 아니한 사고로는 제2의 한반도 후쿠시마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반면교사로 독일의 탈원전 2022 로드맵을 모범으로 삼아 탈원전 원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지진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국정 혼란과 정치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우병우 민정수석입니다. 국민의 인내심도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각종 비리와 의혹을 더 이상 나열하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헌정사상 유례없는 현직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국민에겐 부끄러움이고 정권에게는 오점일 뿐입니다.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하셔야 될 사안입니다.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월호 특조위 연장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십시오. 새누리당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특별법 취지야 재정 소요, 사회적 부담 등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결정하라고 하셨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요지부동할 태세입니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서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입니다. 일본은 사과한 적도 없고 피해자 할머니들도 사과 받은 적이 없는데 대통령께서만 사과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할머니들이 지원금 때문에 길거리로 나선 것입니까? 재협상만이 답입니다. 이 역시 대통령께서 결자 해지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네 번째, 정부의 북핵 외교는 실패했습니다.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지도 못했고 주변 국가의 공조도 실패했습니다. 5차 핵실험에는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에 있었고 국무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여유있게 지방 행사 중이었습니다. 합참의 절반이 휴무 상태였습니다. NSC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굳건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외교 안보 라인들이 정부에서도 소외되어 있고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무능력한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고 전면적인 쇄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을 이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북핵과 지진의 여파로 뒤숭숭한 추석 연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신영 씨는 경찰 조직을 이끌었던 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경찰 과잉진압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전 경찰청장 강신영 씨는 끝내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새누리당은 볼썽사나운 경찰 편들기로 청문회 방해에 급급했습니다. 이들에게 공권력 행사라는 무거운 권한을 주어도 되는 것인지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을 주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스러운 하루였습니다. 국민은 헌법에 기반해 정부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단적 의사표현의 자유도 갖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권리 제한을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록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일일지라도 공권력 행사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권권력의 자세이고 헌법 정신이기도 합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이라는 고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강신명 씨는 경찰 조직의 수장이었던 사람으로서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강신명 씨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태도로 소수 경찰 간부들은 자존심을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전통에는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강신명 씨와 경찰 당국은 국민 의례를 거부한 미식 축구 선수에 대해서 그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옹호한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곱씹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한진해운 사태 뒷짐지고 있는 것이 과연 정부의 역할입니까? 공해상의 표류직인 난민 선박이 아직 93척입니다. 수출 한국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고 외국계 공용 해운 사업들은 저렴한 운임을 앞세워서 아시아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습니다. 내륙 운송업체, 도선사, 급유 및 하역업체 등이 있는 부수적 피해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은커녕 한진해운과의 기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물류 대란에 대한 대처를 촉구하는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채권단 노력이 부족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류 대란 사태는 한진해운과 재벌과에도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정부도 한몫했습니다. 순간적인 호황에 해운업 구조조정을 손놨고 낙관론으로 일관했습니다. 구청간 소통도 미흡했습니다. 재벌 오너들의 푼돈 400억, 100억 사재 출연은 순간의 쾌락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풀어야 될 과제들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정부의 명운을 건 대처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먹구름 경제에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번 달 1일에서 10일 수출액은 135억 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 줄었습니다. 승용차를 비롯해서 가전,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수출 품목이 줄줄이 감소했습니다. 산업 생산, 소매 판매, 설비 투자 등 모두 급락 중인 우리 경제에 또 한 번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진해운 물류대로는 장기화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리콜 사태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도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질마저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3년 6개월간 경제 살리기만 부르짖었던 정부의 경제 성적표로는 초라하고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이제는 싸늘하고 불편해진 중국발 악재와 북핵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까지 감당하고 버텨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능한 정부와 무능한 경제 관료들 탓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추경 등 단기 처방을 비롯해 신산업 육성, 경제 민주화를 기본으로 한 건전한 경제 생태계 조성 등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경제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 당국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본격화됩니다. 기자분들도 좀 쉬시고 어떤 언론 보니까 또 일요일부터 신문이 나오던데 토요일날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얼굴 뵙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어제 있었던 지진과 관련해서 저희들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의 정리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원전과 건설 중인 원전의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활성 단층대에 대한 전면 정밀 조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어젯밤 규모 5.1, 5.8의 지진은 온 국민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지진은 우리나라 전역을 흔들었고 서울까지도 그 진동을 느낄 만큼 큰 규모의 지진이었습니다. 진원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걱정스러운 것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에 월성 원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리원전, 경주 방패장까지 위험천만한 원전 시설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논란이 되었던 양산 단층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원전업계는 양산 단층은 아주 오래전 움직였던 단층으로 원전 설계에 반영할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원자로 시설 부지의 지질, 지진 및 지반 특성에 관한 평가, 규제 지침에 따르면 원전 부지로부터 반경 약 5km에서 40km 이내, 과거 5만 년 이내의 1회 이상 단층 운동이 발생한 활동성 단층의 경우 정밀 지질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성원전, 고리원전을 건설하면서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양산 단층에 대한 정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정밀 조사가 빠진 원전 내진 설계를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월성 원전이 있는 경주 인근과 고리 신고리 원전이 있는 울산, 부산 육지에는 60여 개가 넘는 활성 단층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활성 단층대도 140km 길이에 달하는 양산 단층, 울산 단층, 동래 단층, 신고리 원전 바로 옆에 있는 일광 단층까지 8개나 됩니다. 이들 활성 단층을 지진 평가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이고 바닷속의 활성 단층은 아직 제대로 조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번 지진보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사 지진 기록으로 1643년에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진도 7에서 7.3의 지진이 기록된 적도 있고 한반도 최대 지진 규모는 7.45라고 평가한 논문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월성 원전에 적용된 6.5 규모의 지진보다 더 큰 지진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활성 단층대에 심상치 않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월성 1, 4호기는 지진으로 인한 수동정지 이후 안전점검에 돌입해 있습니다. 노 원전에 적용된 내진 설계가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진 발생 후 9분 뒤에나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낸 재난경보 시스템과 지진 발생지 주민안전 대책 등에 대한 매뉴얼도 철저히 점검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설계 수명을 다한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등 노화로 인해 내진 성능이 떨어진 노 원전 가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원전 주변 지역에 산재한 단층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즉각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활동성 단층으로 입증된 양산 단층 등 지진으로부터 위험한 불경 지역의 추가적인 원전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단층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원전의 전면적인 안전 점검과 안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지난 7월 울산 지진에 이어 어제 발생한 지진까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매번 우리 국민들은 원전 사고의 공포에 휩싸여 왔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모두가 공멸할 수 있는 위험한 에너지인 원전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하루빨리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탈핵 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이상입니다.